아놀드를 만나봐요. 외계인인 척해서 51구역에 들어가다니. 정말 똑똑한 생각이에요, 아놀드. 하지만 진짜 외계인은 반대로 거기서 빨리 나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우와, 회색 인간을 보고 싶나요? 고정관념들. 어린 시절 이미 큰 머리와 검은 눈을 가진 회색 외계인을 보았었죠. 당신의 어머니라고요? 아기들은 항상 난시가 있어서 처음 보는 얼굴이 그렇게 보여요. 난시는 점차 사라지지만 휴머노이드의 이미지는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습니다. 우와, 여기 멋진 것들이 많아요. 혁신적인 기술, 불치병 치료제, 영원한 질문에 대한 해답까지. 아놀드,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나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생명체는 자연 선택 때문에 존재해요. 모든 생물은 자신의 유전 코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진화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외계인도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우와, 정말 예쁘네요. 특히 치명적인 턱이요. 도망쳐요, 아놀드. 회색 곰보다 강해 보여요. 도움이 왔는데 그녀를 구하네요. 아놀드, 보안관은 그런 머리에 사람 말은 믿지 않아요. 물론 UFO는 사라졌고 당신만 외계인에 집착하는 듯 보여요. 다들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파충류 괴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바로 옥토마이트. 살아있는 유기체로 구성된 집단적 정신. 옥토마이트는 지하에 살며 왕관이 튀어나와 있고 광합성을 통해 빛을 소화합니다. 아래에 부속기는 애벌레를 낳고 나비가 되어 주 유기체에 수분을 공급하죠. 정신병원이 당신을 바꿨어요. 하루만에요. 만세! 너무 많이 아는 당신은 FBI에 초대됐어요. 그리고 곧 순간이동이 될 참이죠. 순간이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게요. 입자 A와 B는 양자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입자 C와 A와의 상호작용을 스캔하면 B는 C로 바뀔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의 몸에 있는 70억 개의 원자를 스캔할 차례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시작! 휴, 성공적이네요. 아니었나요? 가설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뉴런엔 두 가지 수명 주기가 있어요. 뉴런 중 1%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전환하여 거울 뉴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놀드, 당신은 평행 우주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전염병은 없어요. 우주 기술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고, 그건 외계인 공격을 유발했습니다. 저희 2023년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미안해요.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인공지능이 있었군요. 은밀하게 세계를 장악하기로 했나봐요. 서둘러요, 아놀드. 포탈건을 잡아요. 집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그건 당신의 우주가 아닌데? 가장 흥미로운 순간에 이렇게... 미안해요, 아놀드. 저는 그렇게 잔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살펴볼까요? 아놀드의 새 친구들이 즐기길 바랄게요. 친구들을 더 잘 알아보기로 해요. 늑대 인간은 라이칸스로프라고 불리며 고대 그리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용어의 저자는 2500년 전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로 스키티아를 묘사할 때 즉시 늑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라는 단어는 1734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놀드,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하지만 잠깐, 목에 그건 뭐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실제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에게 동시에 물린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아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999년에 미국인 907명은
보름달에 갑자기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경우에 대비해 스스로 보험에 들었다고 해요. 아놀드, 그 모습은 발견되기 쉽잖아요. 변장에 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빨간 머리는 뱀파이어로 여겨졌다고요. 오, 프랭키가 벌써 친구 추가를 했네요. 멋져요. 그도 당신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사이에 있는 고대의 적개심은 누구나 알지만 한 몸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오, 배가 고픈 건가요? 2인분의 음식이 필요해요. 가세요. 찾아봐요. 완벽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 아놀드?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죠. 야생의 부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용한 후엔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세요. 뱀파이어인데 그렇게 행동할 거면 차라리 채식주의자라고 붙이는 게 좋겠어요. 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이중생물은 이중사냥이 따라요. 이제 공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건 그만두세요. 평행세계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봐요,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 보이죠? 이 강아지의 눈에도 아놀드가 이상해 보인다고요. 보시다시피 아놀드의 집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놀드.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이쪽은 평행세계에 사는 아놀드입니다. 이 아놀드는 당신보다 훨씬 성공했고 세련된 코 수염도 기르고 있습니다. 아놀드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전설에 의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밑바닥에는 신비로운 아틀란티스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묻지 말아요.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이 비행기와 선박이 왜 필요했는지는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풍습과 전통은 가혹합니다. 아놀드 같은 사람은 바로 노예로 찍힐 거예요. 일을 해내지 못하면 기선의 연료로 이용되는 방법도 있어요. 조심해요, 아놀드. 새로운 선박이 오고 있어요.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외계인이 꾸민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을 연구하려거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운송수단을 가져가는 게 분명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외계인들은 지구의 생명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므로 아놀드를 버섯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아놀드. 그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래 심심하진 않을 겁니다. 외계인들은 인간들을 다양한 이유로 납치해 간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임신을 시켜서 외계인의 아기를 베고 있어야 합니다. 답만 잘 말하면 될 거예요. 앞에 뭐가 보이죠? 틀렸어요. 그럼 이건요? 땡! 정신 차려봐요. 이런 실험은 1950년대 미국에서 행해졌는데 목표는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병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LSD가 신경 연결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테스트 대상에게 LSD를 제공했었는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옆에 쥐가 더 빨리 배우네요. 평범한 쥐는 아니라 뇌에 칩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2013년에 멀리서 신경 자극을 전달할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쥐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뇌에 이식된 전극과 인터넷 덕분에 함께 행동했어요. 오늘 당신에게 텔레파시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려나 봐요. 아놀드, 멈춰요. 아직 기술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읽는 건 장점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하지만 알겠나요? 남의 생각은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장점은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닐 때도요. 동물의 생각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랑을 찾을지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능력을 가지면 어떨까요? 거짓 없는 화목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아닐 수도요. 아저씨, 코에 여드름이 많다고 생각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재앙이네요. 아놀드, 안 돼요. 멈춰요. 그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진짜 공룡이에요. 오, 아놀드, 놀랐잖아요. 고대 박물관으로 온 건가요? 정말 멋지네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도 왔어요. 무슨 부활의 주술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고 들었어요. 뭐지? 설마 공룡에게 사용하는 건가요? 달려요, 빨리. 공룡은 정말 위험해요.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종류까지요. 화가 많이 나 있네요. 6,600만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누구든 그렇겠죠. 그리고 공룡들이 진화 과정이 지난 사람들을 보고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휴, 공룡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알려진 건 거의 없는데? 이상한 동물 전문가에게라도 부탁을 해볼까요? 으악! 공격!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운석의 추락이 과정을 변화시켰고 포유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잠깐! 알겠어요.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추워졌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도 변했죠. 공룡은 더 이상 살지 못하나 봐요. 또 다시 죽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이론적으로는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이고 기후도 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 높은 관광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룡알과 분뇨의 글로벌 공급업체도 될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범한 공룡은 하루에 1톤의 풀이나 100kg 이상의 고기를 먹을 텐데 아마도 공룡은 공원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고 서로 먹기 시작하겠네요. 그들이 다시 죽을 때까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룡은 우리 시대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구하고 싶나요, 아놀드?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으로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행복할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탄 피부 테스트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우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성공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결과에 매우 만족해 보이지만 저들은 돈을 벌고 싶어해요. 유탄 발사기는 배럴에서 초당 120m의 속도로 유탄을 발사하죠. 50cm의 강철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플로렌으로 만든 피부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가장 강한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하다고 해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의 플로린 피부는 로켓 수류탄도 견딜 수 있어요. 뇌까지 멀쩡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격에 말랑한 젤리처럼 되었네요. 다행히도 여긴 최고의 실험실이에요. 맞아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예요.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잖아요. 사실 목도 졸릴 수 없어요. 차에 치여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몸의 힘은 역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아놀드답게 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생을 영원히 숨어 다녀야 해요. 슈퍼 피부를 가진 걸 들키지 말고요. 잠깐, 뭐죠? 그래요, 아놀드.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네요. 벌써 자려고요? 오늘은 꿈을 통제하는 비밀 실험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의 뇌는 잠을 잘 때도 작동하는 슈퍼컴퓨터와 같아요. 꿈속에서 달리면 움직임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시각 이미지와 시각 피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들은 실제 사건 중에 활성화되므로 꿈이 현실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단지 꿈일 뿐이에요, 아놀드. 현실은 다르고 때론 가혹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죠? 불행하게도 실험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네요, 아놀드. 이제 그냥 꿈이 아니라 악몽이에요.
노숙자에게 잡혀 먹히는 건 절대 좋을 리 없죠. 꿈에서도요. 일어났나요? 정말 일어났을까요? 꿈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느린 심장 박동으로 인해 신체는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뇌는 동일한 속도로 작동해요. 시간에 대한 인식도 꿈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꿈속에선 평생을 살았어도 실제로는 몇 분밖에 안 지났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이상해 보이는데요. 타가이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역시나 당신은 자각몽 속이에요. 몸은 자고 있지만 정신은 잠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오랜 훈련과 규율을 통해 자각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는 실로시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부상 없이 동작을 연습하기 위해 자각몽을 사용합니다. 공포증을 치료하는데도 사용되곤 해요. 자각몽을 꾼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각몽엔 들어가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잠깐, 좋은 생각인데요. 꿈속에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현실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갈 방법을 드디어 찾은 것 같네요, 아놀드. 장담할 순 없지만요. 나갈 길은 하나뿐이에요. 그래요, 아놀드. 꿈속에서 죽게 되면 의사들은 당신에게 개코를 이식해서 당신의 후각을 향상시켜줬어요. 물론 먼저 익숙해져 볼게요. 맞아요. 이제 필터를 쓰지 않아도 돼요. 개의 후각은 인간의 100배 또는 1000배입니다. 강아지 코는 1km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개의 코로 사람의 생리적, 감정적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이제 세제로 장난을 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식초, 암모니아, 그리고 클로린은 강아지의 코에 불쾌합니다. 저런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멋지죠? 개는 거시체라서 실제로 냄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후각은 우리에게 시각과 같아요. 그런 후각이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아놀드? 1ml의 물에는 3.35 곱하기 10의 22제곱개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의 후각은 이 모든 분자 중 선택된 단일 분자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가 있으면 항상 가장 맛있는 피자를 찾을 수 있죠. 또는 영매인 척하고 돈을 위해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경호원도 될 수 있어요.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의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오늘은 당신의 마지막 날이에요. 매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68만 4천 명과 같은 날이죠. 의료 실수도 빠질 수 없어요. 미국에서 심장병과 암에 이은 세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이럴 수가. 전기 스쿠터에 치인 건가요? 믿을 수가 없네요.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청각까지. 저런, 죽었어요. 심장마비 발생 후 완전한 뇌사까지 남은 시간은 6분입니다. 이 시간은 아나비아증이나 저체온증으로 인해 증가하는데 한 소녀는 임상적으로 사망한 지 6시간 만에 살아났어요. 그녀는 체온 64도 얼음 속에 누웠었는데 그것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여요, 아놀드. 1분 만에 산소의 10%가 손실됐어요. 아, 그리고 지갑도요. 심장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고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해요. 한 87세 남성은 뇌파 검사를 받는 도중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어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 15초 전 그의 머리에서 특별한 뇌파가 감지되었죠. 꿈을 꾸거나 명상 중에 발생하는 뇌파였어요. 그러므로 죽을 때 정말 전 생애를 기억하는 걸 수도요. 지금 평소보다 도파민 수치가 12배나 돼요. 세르토닌은 20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생생한 꿈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상 사망 중 단지 15%의 사람들만 무서운 일을 경험합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의 얼굴이나 동물, 식물, 과거의 일 또는 고전적인 흰 빛을 보곤 하죠. 토마스 에디슨의 마지막 말은 저쪽은 굉장히 아름다워였어요. 어라? 이건 일어났던 일인데? 아놀드, 기억이 안 나나요? 우리의 삶 전체가 임사 체험의 연속이라면 어떨까요? 지구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걸 수도요. 수상한 사람의 제안을 받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새로 나온 브리또 치약? 저게 뭐예요? 아니, 그걸 왜 먹어요? 치약에는 불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0.01온스만 섭취해도 체내 불소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30일 동안 먹으면 불소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입이 미술관으로 변해 치아 하나하나가 독특한 무늬와 색을 갖게 될 거예요. 아놀드, 신체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잘 될 수도요. 하지만 문제도 생길 거예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도 사진을 찍고 싶어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치약을 먹은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패스트푸드와 치약을 먹으면 비만에 걸릴 위험이 몇 배로 늘어나요. 입속 박테리아와 싸워야 하는 향균제 때문에 위장의 미생물 군집을 파괴하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생일 풍선처럼 날려버릴 겁니다.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당신의 딜러가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고, 나쁜 소식은 당신의 상태는 끔찍하고 병명은 치약 중독이라는 거예요. 네, 치약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놓이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제 길고 심각한 재활이 기다립니다. 트리클로산은 일부 치약에 든 물질로 하나의 튜브에도 신경계를 노크아웃시킬 수 있다고 해요. 팔다리가 마비되고 오한이 몸 전체에 쉬지 않고 흐를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서 달리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아놀드, 치약은 이제 멈추기로 해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해요. 신체 리셋. 짠! 다시 새 것처럼 변했어요. 오케이, 아놀드.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뭐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 안 됐지만 1시간 후면 다시 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놀드. 그러니 잘 도망가봐요. 바이바이, 아놀드. 화창한 하루네요. 이런 날씨는 쉽게 망칠 수 없죠. 하지만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요? 관성으로 인해 모든 물체는 동쪽으로 날아가며 시속 15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또한 대기 교란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구의 중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바다의 기세는 분당 27km의 땅을 흡수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루는 1년 동안 지속돼요. 지구가 초당 29.78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말이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낮은 뜨겁고 뜨거운 태양 아래 6개월간 지속됩니다. 남은 6개월은 밤에 지내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떨어져요. 지구가 멈추면 원심력은 적도의 높은 언덕을 만들고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두 개의 거대한 바다를 분리하는 하나의 견고한 고리 대륙이 남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구의 핵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핵의 회전으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는데 이제부터 표면에 있는 건 위험해졌어요. 아놀드, 정신 차리고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해요. 대피소를 찾으세요. 가장 안전한 적도로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서둘러요. 카타콤베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야 돼요. 이제 모두가 지구 표면 아래로 왔네요. 걱정 마세요. 이곳은 보안이 강화된 실제 도시니까요.
식량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모험이네요. 아놀드가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